자, 까이까이 까고 까는 남자 까까로또예요. 오늘은 제가 까독자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지난 영상 보신 분들 미세한 변화를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드디어 편집하는 컴퓨터랑 프로그램을 갈아탔어요. 지금 가지고 나온 맥북 프로 16인치 광고 아닙니다. 이거 작년 2월 달에 한국에 놀러 오셨던 미국 친척 줄리아 누나가 직접 가로수길 애플 공식 판매점에서 거금을 들여 선물로 주셨던 아이템이에요. 아니 무슨 여자 친척이 이렇게 큰 선물을 주냐 오해하실 분도 계실 건데, 이 누님이랑은 제가 7살 때쯤 당시에 미국에 계시던 큰이모님께서 큰딸은 미국 시민권자지만 그래도 한국말을 가르쳐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누나가 저희 집에서 약 1년 정도 살면서 같이 유치원을 다니며 한국말을 익히고 유년기의 추억이죠. 그래서 많이 친한 친척입니다. 서로 페이버릿 커즌이라고 부르는 사이고, 제가 지난번에 피규어 프리미엄에 관한 영상에서 언급을 했던 조카의 엄마가 이 누나기도 하고요. 어쨌든 대단히 제 기준에서는 비싼 고가의 물건이기 때문에 좀 아깝다고 해야 되나? 선물 받은 지 1년이 지날 동안 거의 만져보지를 않았는데 배터리가 방전될까봐 가끔 켜보는 정도였어요. 제가 원래 쓰던 PC가 지금 이거거든요. LG 일체형 PC 2009년인가 샀을 거야. 아마 제 주위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건데, 저는 얼리어답터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성향이거든요. 진짜 졸라 기계치고 컴퓨터 쪽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게 사실 자랑이라고 말할 건 아닌데, 하던 일도 주로 몸을 쓰는 일이 주를 이뤘기 때문에 컴퓨터 쪽 일을 하면 대단히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제 딴에는 이런 핑계를 대기도 했어요. 검사한테 아무리 마법 스킬을 찍어봐야 한계가 있다. 저를 효율적으로 써먹기 위해서는 노가다 일을 시키는 게 차라리 더 좋다.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로 고민하고 있던 부분이 편집이었습니다. 무료 편집 프로그램을 찾았고, 그게 파워 디렉터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거 프로그램 쓰시는 분 딱 한 분 만났어요. 그만큼 비주류 프로그램이라는 말인데, 나름 100개가 넘는 영상을 이 파워 디렉터로 편집하면서 익숙해졌지만 언젠가는 주류 프로그램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편집 툴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프리미어 프로, 그리고 하나는 애플 기기에서만 작동하는 파이널 컷. 저는 단순한 사람이라 매달 약 3만원 정도의 구독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프리미어 프로보다는 한 번에 일시불로 30만원을 지불하면 평생 사용할 수 있는 파이널 컷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맥북이나 맥이 있어야만 사용을 할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었고, 아시다시피 애플 기계들이 더럽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걸 언제 써볼까 했는데 선물을 받는 바람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잘 아셔야 하는 게, 파이널 컷은 36만 9천원입니다. 저는 이것만 사면 끝날 줄 알았는데, 제가 이걸 편집 용도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백업이랑 파일 관리에 있어서 SSD가 필수겠더라고요. 깡통으로는 제대로 쓸 수가 없어. 자동차 튜닝하는 것처럼 제대로 쓰려면 옵션을 이것저것 넣어야 돼. 그래서 추천받은 게 삼성 포터블 SSD T5 2TB를 샀고요. 이것도 비싸더라고요. 지금 30만원 초반대. 저는 이 파이널 컷 프로와 외장 SSD를 사면서 현재까지 유튜브로 벌어들인 수익 620불을 다 소비를 했습니다. 근데 돈만 쓴다고 끝이 아니었어. 이제 본격적으로 실현이 시작된 거지. 보통은 윈도우를 많이 쓰시지만 이 애플 기기들은 OS라는 방식을 쓰잖아요. 근데 이건 뭐 익숙함의 문제라 적응하면 될 거였어요. 하지만 전에 업로드했던 둠둠님 책 영상 같은 경우 편집 전에 파일들을 윈도우를 쓰던 컴퓨터에다가 다운을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파일을 여기 SSD로 옮기고, SSD에 있는 파일을 다시 맥북으로 옮겼는데, 이게 맥북에서 파일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준을 도저히 모르겠더라고. 그동안 유튜브에 썼던 여러 그림 같은 소스 파일들이 맥북에 넘어오니까 깨져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진짜 머리 아프더라고요. 아무래도 멍청한데 결국은 찍었던 영상이 손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와서 재촬영
촬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빡치더라고.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촬영을 하는 편이고, 그래서 저는 거의 편집으로 커버를 하기 때문에 제 촬영을 한 역사가 거의 없어요. 이번이 처음인 거야, 처음. 그래서 카메라와 맥북을 다이렉트로 연결할 USB 허브를 또 23,000원 주고 샀습니다. 이제 될 거야. 되겠지? 개뿔 인식을 못합니다. 왜 그런 건가 했더니 카메라 유틸리티라는 연결 프로그램을 또 깔아야 한대요. 예전에 윈도우 쓸 때는 그냥 USB 낑기기만 해도 인식을 했었는데 이건 뭐 참말로 더럽게 복잡하구나. 뭐 그런 우여곡절 시행착오 끝에 결국엔 편집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파이널 컷은 유튜브를 보면서 독학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전에 쓰던 거랑 큰 차이는 파워 디렉터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한글로 가이드가 돼 있어서 알아먹기가 쉬웠어요. 그런데 이 파이널 컷 같은 경우는 모조리 영어로 돼 있는 바람에 아무리 강의를 들어도 머리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역시 저는 재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계속 만지고 노니까 강의가 이해가 빠르더라고요. 일단 제가 제일로 기계치인 이유는 만지다가 고장날까봐, 잘못될까봐. 그런데 이 파이널 컷 프로라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커맨드 Z를 누르면 원상 복구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컴맹인 저한테도 이건 어느 정도 만져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심어줬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파이널 컷으로 갈아타고 나서 처음 만든 영상이 지난번 둠둠님 책 영상이었어요. 사실 기존 거 써도 되는데 뭐하러 돈 쓰고 시간 쓰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새로운 툴을 공부를 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안주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 역시 뭐 편집에 스킬 실력을 올리는 게 구독자 유치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요리로 따지면 약간 플레이팅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편집은 맛있는 음식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비주얼 담당인 거죠. 여튼 파이널 컷을 이제 써본 지가 일주일 정도 됐는데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기존 쓰던 것보다 컷 편집은 확실히 빠릅니다. 그리고 제가 툴에 좀 익숙해지면 편집 속도가 훨씬 빨라질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SSD 덕분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편집을 마무리하고 마스터 파일로 내보내는 인코딩도 엄청나게 빨라졌어요. 전에는 막 조금만 긴 영상 만들면은 인코딩 시간이 12시간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쓰던 카메라 삼각대가 또 얼마 전에 운명을 하시는 바람에 새로 구매를 했습니다. 유튜브 보고 추천해 주길래 산 슬릭 스프린트 프로 3라는 아이템이고요. 이것도 써보니까 전에 쓰던 거랑 비교되게 마음에 들어요. 거의 10만원 가까이 주고 샀고요. 음향 장비인 마이크도 좋은 걸로 구매를 할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위에서 조언을 해주시는 게 지금도 듣기에 충분히 불편하지 않고 마이크 같은 경우는 듣는 사람의 장비도 좋아야 효율이 나오는 아이템이다 라고 동생 녀석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 같은 경우는 구매 보류입니다.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제가 지금 촬영용 카메라를 캐논 EOS 800D를 쓰고 있어요. 이것도 거의 2년 정도 썼는데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러리스 카메라를 구입하고 싶기는 합니다. 피규어 채널이기 때문에 저는 접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세하고 이쁘게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 쓰고 있는 DSLR 같은 경우는 너무 무겁기도 하고 나름 여러 각도에서 찍어서 편집을 한다고 하는데 결과물을 보면은 솔직히 아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제가 엄청 업로드가 빈번한 유튜버도 아니고 늦을 때도 많이 있지만 저는 제 채널을 대단히 사랑하고 또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보다 구독자가 많으신 유튜브 채널 중에서도 저만큼 위탁 리뷰를 많이 받은 채널은 아마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만큼 아껴주시는 찐팬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이 일을 충분히 좋아하고 지금 딱히 많은 수익이 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라고 까독자님들한테 좀 징징대 보고 싶어서 영상 만들어 봤어요.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나 뜨거운 이야기를 좀 꺼내 볼게요. 그래서 여력이 되시는 까독자님들에 한해서 후원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사실 1월달에 유튜브에 멤버십 승인이 이미 났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올리지 않았던 이유는 말이 좋아 후원이지 사실 전 구걸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장기적으로 바라볼 때 앞으로 약 5년 정도 적어도 유튜브를 계속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 유튜브 채널을 봐주신 분들은 이전에도 블로그를
꾸준히 10년 정도 했던 사실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함께 더 채널을 좋게 만들어보고 꾸며보자는 부탁으로 멤버십을 열어볼까 합니다. 물론 자유의 의지시고요. 달마다 일정 금액을 제 채널에다가 후원해 주시는 거예요. 등급은 계약권 2,990원, 슈퍼사이어인 4,990원, 무시계극이 12,000원. 일단 이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후에 이 등급은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혜택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서는 매 회차 오프닝에다가 후원자분들 이름을 넣어드리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추가 혜택을 드리는 것에 대한 고민도 계속 해볼 겁니다. 워낙에 작은 채널이라서 솔직히 얼마나 후원을 해주실지는 모르겠는데 본격적으로 돈을 벌어보겠다는 거냐? 이렇게 오해하시지는 말아주세요. 이제 오늘 장비 측면적인 비용으로만 이야기를 드렸는데 피규어 리뷰어기 때문에 피규어도 지속적으로 사야 되고 이것도 소비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물론 제가 좋아서 사는 거긴 하지만요. 무엇보다 제가 편집을 하는 데 있어서 들이는 시간과 노력은 정말로 비효율적이에요. 물론 이것저것 따져봤자 뭐 하겠습니까? 좋아서 하는 건데. 이제 여러분의 시청료는 오늘 공개했다시피 제가 먹고 노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장비라든지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소비한다는 걸 앞으로도 영상으로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그럴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후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 제가 이벤트를 한다거나 가독자님들께 다시 나눔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할 생각이에요. 물론 후원을 하지 못하신다고 해서 저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 저는 지금까지처럼 이렇게 영상을 꾸준히 봐주시는 걸로도 충분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또 만나요. 까바!